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하는 컷 내피셜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저의 내피셜 기다려 와주셨던 분 계시다면 소리 질러 보시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는 일하는 컷 내피셜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이 정말 좋은 순간을 또 맞이를 했었고, 설 연휴 전에 원래는 팔고 갈까요? 이게 항상 우리 시장의 화두였고 주요 질문이었는데, 올해만큼은 그런 질문이 거의 경제방송에서 없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도 화답을 해주면서 설 연휴 이후에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가다가 다시 한번 1월 말과 같은 이유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2월 말입니다. 일단 미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아침 굿모닝 1부에서도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좀 과도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연준은 지금 유동성을 회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과도한 어떤 금리 텐트럼, 이런 금리 발작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연준의 조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어떤 극심한 변동성 끝과 연준의 아주 드라마틱한 조치, 그 순간의 핵심을 기다리는 아주 매눈과 이런 사냥꾼 같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게 사지 마세요. 제가 늘 1번으로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비싸게 사지 마세요. 절대 내가 자신 없는 가격에 매수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종목을,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눈독을 들여놨다가 그 이슈가 사라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좀 잊혀지고 다른 어떤 시끄러운 이슈에 주목을 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종목을 다시 보시고 자신 있는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같은 기아차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1월을 주도했었던 기아차였고, 그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어제가 60일선인가요? 120일선인가요? 네, 한번 볼게요. 거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어요. 진짜 좀 잘 안 내려올 것 같이, 이 주식은 횡보하고 끝날 것 같이 시장에서 온통 다 주목했었던 기아차인데 60일선까지 조정을 받고 이 수급선에서 오늘 반등합니다.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줄였어요. 다시 1%로 줄였는데 앞으로 기아차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중심은 현재 전차 분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제가 내피셜을 하면서 올해 예상도 해드렸죠. 올해 주요한 테마가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CBDC, 그때는 정말 생소했었어요. CBDC가 뭐지? 제가 막 페북에도 제 페북에 막 물어봤어요. 이거 뭐의 약자냐? 왜냐면 제가 기사 다 엄청 잘 검색하잖아요. 제가 맨날 보는 게 기사인데도 검색해도 잘 안 떠가지고 CBDC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렇게 페북 친구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이게 주요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거 종이 한 장, 이런 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디지털 위안화 얘기를 하면서 딱 한 장 나와 있다고. 4월에 분석한 CBDC 관련한 그 분석이 증권가에 딱 하나 있다. 난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분석을 냈던 증권사가 SK였고, 최근에 SK가 이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를 굉장히 잘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SK증권에서 나온 분석들을 제가 또 오늘 연휴를 맞아서 또 보려고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진짜 시장의 핵심이고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와니머니에서 내피셜을 전해드리거나 또 그 전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또 올리니까요. 여러분 제 블로그 꼭 이웃 신청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절대
자신 없는 높은 가격, 전체 시장이 환호할 때 그 미인주의 주가, 그때 사지 마세요. 아셨죠? 예. 돈 많으신가요? 저는 수중에 돈이 잘 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매수가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추가 매수할 여력이 많이 있거나 많이 없어도 만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진짜 많이 없어. 하지만 정신력으로 내가 매달의 현금 흐름에서 이만큼은 떼서 다시 한번 추매를 들어가면서 물타기를 들어가면서 단가를 낮춰주는 것. 매수가가 어쩌면 수익률의 거의 8할을 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뇌피셜은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의 뇌피셜이 가 닿는 곳. 네, 지난 시간은 우주와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서울옥션 얘기도 드렸는데 7,000원 잘 매수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네, 저도 매수 못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현타를 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뭐 사거나 사뒀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말씀드리고 사는 것도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밀 종목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살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산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저의 뇌피셜은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천만 원대 초중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1월 말 그리고 2월 말 시장과 함께 그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시원하게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제 비트코인을 살 건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현금이 생겼을 때, 네, 요거는 사적인 내용이니까 좀 요거는 좀 제가 현금에 어떤 그 여력을 마련했을 때, 그때 그 시기의 고점, 최근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조정받은 시점을 타겟으로 잡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1차 매수는 5천만 원, 2차 매수는 4천만 원대 중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 진짜 비트코인 진짜 살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도 응원 좀 해주세요. 꼭 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였네요. 이번 주에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왜냐? 코어 이슈 하이파이브 때도 그랬고 제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트리거가 나타났다라는 걸 전달해드리는 게 바로 페이팔이 결제에 도입한다. 이거 제가 뇌피셜에서도 녹화를 했던 내용인데요. 11월에 나왔던 소식이었어요. 작년 11월에.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일단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부터 시작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결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이 비트코인 주가의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취득세 이슈 때문에 요즘 1억대 부동산 매물이 엄청 인기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것도 블로그나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11월 말에 이데일리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양주를 갔다 옵니다. 12월 초 양주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갭 한 3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더라고요.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다시 한번 고려를 했어요. 정말 사야 될까? 고려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 양주 아파트보다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3천만 원이라면 그때 한 3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어치를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게 바로 12월입니다. 근데 못 산 거죠, 제가. 못 사고 2월이 됐는데 이야,
테슬라 CEO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 자괴감이나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항상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예요. 그게 제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한 결과가 지금 깔끔한 결론이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현금이 마련됐을 때 최근 고점 대비 20%, 30% 조정 받은 시점에는 사자. 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처음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묻혀 있었고요. 그 묻혀 있는 개수가 총 2,100만 개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그게 처음 이제 묻혀 있은 이후에 10년이 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난삼아 하시던 분도 많으셔서 400만 개가 분실 상태라는 얘기가 있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아직 다 채굴도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1,4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희소성. 똑같죠. 어떤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금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안전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성격이 희소성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요. 1차적으로.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게 뭔데? 듣보잡이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산에 신뢰가 붙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페이팔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월 8일에 테슬라가 일단 자신들의 현금성 자산의 거의 10%가량을 비트코인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결제하는 데 있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본 기사에 또 애플도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월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월가, 세 번째 월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블랙록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투자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모건스탠리도 투자 적격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캐나다에서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금융당국 승인이 나왔습니다. 2월 18일이었고요. 요 이슈 생각하면 요 이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예요. 캐시우드가 유명한 이유는 테슬라를 초기 시세에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캐시 언니가 우주 관련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증권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소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ETF가 생긴다는 거는 그 시장, 그 자산에 대해서 관련한 자금이 들어오는 물꼬가 트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현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기업에서 도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제에 도입한 거고요. 그에 앞서서 기업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죠. 미국의 별로 안 유명한 기업이고 IT 버블 시기에 생겨난 그때 설립됐던 꽤 오래된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가 현금 자산의 80% 넘는 금액을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평가가 굉장히 높게 최근에 또 급등하다 보니까 나왔고, 그가 원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론자였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예찬론자가 됐죠. 그래서 자기도 개인 자산으로도 비트코인을 편입했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100년간 보유할 만한 투자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나는 팔지 않겠다.
나 지금 내가 확보한 거 절대 팔지 않는다 라는 거죠. 사실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야 내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갖고 있지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났더니 장기적으로는 늘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이라는데 그 수익률을 진짜 다 먹은 투자자는 워런 버핏밖에 없다는 거. 대부분은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최원열 그 택시기사 분이신가요? 네, 그분이 굉장히 오래 삼성전자를 투자하셔가지고 대박나신 그 힐링 여행자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 현금이 앞으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러지 않고 미래의 내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현금을 일부를 계속 나눠서 앞으로 올라갈 자산에 넣고 안 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분을 계속 많이 확보를 하겠다. 비트코인의 안 좋은 점은 배당을 안 준다는 점은 좀 안 좋긴 하겠네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초저금리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각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풀고 있는 시기에 정말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쪽의 동학 개미 운동인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현금을 쓰기 시작했죠. 계속 현금을 곳간에 쌓아둔다. 이게 지난 한 5년, 10년간의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하죠? 기업에 지분 투자하잖아요. 여러 해외 기업들을 사잖아요. 네이버 엄청나게 많이 샀죠. 오늘도 뭘 샀더라고요. 2천억씩이나 뭘 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혹은 현금이 없어도 돼요.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부채를 일으켜서 그렇게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증설을 하고 또 기업의 지분을 삽니다. 이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을 찾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물 자산을 계속 사려고 하고 있고 사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안 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이냐 CBDC냐 어떤 게 앞으로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탈중앙화의 가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냐 누가 이길까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둘이 싸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이 불법이에요. 인도에서도 불법. 중국에서 불법 아닌가? 중국 투자자들 엄청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더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안 돼요. 못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 어떤 게 앞으로 대세가 될까? 이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고민 하지 마세요. 저도 엄청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누가 이길까?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채가 이렇게 많은 시기에 결국에는 아주 화폐 가치가 제가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화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바로 CBDC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켠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는 것이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가상화폐, 암호화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스탑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게임스탑 사태나 비트코인의 열풍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어떤 기존의 기득권, 은행, 기존의 기득권에서 100년 기업들 이런 데서 갖고 있던 그 주도권을 점점 균형을 맞추면서 개인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국 기업들과 월가의 관심이 계속되는 한 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 생각 들었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진짜 많이 말씀드렸지만 2019년 후반에 엄청 강조한 게 웹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무형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부에는 안 적히는 그 무형자산, IP라는 자산, 팬덤이라는 자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웹툰이나
또는 뭐 그냥 엔터사가 아니라 어떤 빅히트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관련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있는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빅히트 상장 전에 그런 종목들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부각된 시기에서 어디로 가냐? 가상세계, 가상화폐가 부각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세계가 뭐냐? 바로 영화에서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레디 플레이어 원? 그거 보셨어요? 보셨죠? 저 아직은 못 봤어요. 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또 화두가 뭐냐면 가상세계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옛날에 프리첼 싸이월드 가상세계, 인터넷 세계에서 내 방을 꾸미고 내 아바타를 만들고 했던 게 이제는 게임이 됐어요. 게임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제페토가 있고요. 이게 현재 글로벌 가입자가 2억 명 기록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고 해서 로블록스라는 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16살 미만 어린이들이 전체 가운데 55% 절반 이상이 가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돈도 쓰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인회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와는 좀 범주가 다르지만 우주까지 해서 만약에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와 우주에서의 결제 수단이 도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도 돈을 쓰고 나중에 우리가 우주에서도 돈을 쓰게 된다면, 뭔가 거기서 거래가 일어난다면 그 결제 수단이 뭐겠냐는 거죠. 과연 달러일까? 과연 달러로 거기서 계산을 할까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도토리? 싸이월드 세대가 많으실 테니까 도토리라는 거 혹은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결제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구매하는데 비트코인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테슬라 안에서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거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 결제 수단에 달러 말고 비트코인을 넣을지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는 무형자산의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요. 여기에 플러스 가상세계와 가상화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2008년 처음 세상에 나왔던 금융위기가 잉태했던 비트코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없어질까? 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CBDC 이것도 이제 최근에 옐런 언니가 디지털 달러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죠. 그래서 이제는 2018년에 무역전쟁, 관세전쟁에서 미중 패권 다툼이 화폐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에피쇼 마무리 하겠습니다.